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어 언어 상강분이 되겠는데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여러 개 중에 우리가 특정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만 실행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것만 동작시키고 싶을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항상 계속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즉 저장할 공간을 만들고 변수를 선언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변수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 거, 우리가 대입한다 또는 할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당문 이렇게 이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우측에 있는 거를 좌측에 있는 저장 공간, 즉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 그리고 빼내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2강에서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우리가 조건문, 때에서는 우리가 선택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C 언어로 어떻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 때에 따라서는 어떤 책에서는 조건문에 대해서 선택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 조건을 이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실행할 것인가를 이제 골라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어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if라는 걸 사용하는 거 하나하고 switch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if문을 사용하든지 간에 스위치문을 사용하든지 간에 무엇을 사용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차원에서는 그 시연에서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if문하고 스위치문 두 가지를 다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알고 나서 실제로 이제 C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실제로 구현을 하는, 즉 코딩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if문이든 스위치문이든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if 하면 만약 뭐뭐 하다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하다면 어떻게 할 텐데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중화요리집에 간다고 합시다. 자, 이 중화요리집은 면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집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중화요리집에 판매하는 면이 짜장면 맞나요? 자장면이라고 하나? 어느 게 표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짜장면하고 짬뽕 그리고 우동. 자, 이렇게 세 가지 면을 판매하는 그런 중화요리집에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자, 친구랑 이렇게 같이 중화요리집에 왔는데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묻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래 하면은 응 하게 되면은 이제 짜장면을 주문할 겁니다. 근데 짜장면 먹을래라는 이 질문에 아니요, 또 아니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은 일단 짜장면은 선택해서 제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짬뽕이냐, 우동이냐, 이 두 개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친구가 또 하겠죠. 그러면 짬뽕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짬뽕을 주문하게 되겠고, 즉 짬뽕이 선택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우동이죠. 그러면 우동을 주문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 의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그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죠. 그거하고 아주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이제 if문, 스위치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앞에 예를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 순서도를 작성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순서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선택하면 yes 하게 되면은 이제 짜장면이 이제 주문되겠죠. 자, yes 하게 되면은 아니요 하게 되면은 질문이 다시 들어갑니다. 아니요, no 했을 경우에 그럼 또 묻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럼 짬뽕 먹을래?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짬뽕 먹을래 했을 때는 이미 짜장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짜장면 일단 이제 선택해서 배제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yes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yes 하게 되면은 짬뽕이 주문됩니다. 그렇죠? 짬뽕이 주문되겠고 짬뽕 주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니요 하게 되면은 no 하게 되면 짬뽕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건 뭘까요? 남아있는 거는 그냥 하나 우동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질문을 두 개를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조건을 두 번을 검사하게 되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세 개를 던지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자, 이제 가장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질문을 네 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선택하고자 하는 거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n-1개의 질문을 던져주게 되면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이제 걸러주게 되면은 그 n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1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질문을 몇 번 던질까요? 그렇죠. 99번의 질문을 던져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조건문, 특히 그 중에서 if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 if하고 뒤에 갈로가 나옵니다. 자, 갈로가 나오는 거는 우리 앞에서 보면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갈로가 뒤에 바로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if문하고 이 갈로 사이에다가 우리가 선택할 어떤 질문을 적어주는 거. 다른 말로 이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건, 컨디션.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줍니다. 즉 질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if에서 조건이 하나가 제시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뭐 짜장면, 짬뽕이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이 자, 조건 1을 만족합니까? 해서 true가 나오게 되면은 즉 조건 1이 참이 되게 되면은 뭘 하느냐 하면은 if문 바로 밑에 갈로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이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즉 true가 아니고 false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거짓이 나오게 되면은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즉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즉 else이다. 그러면 이건 어떠니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요. 만약에 조건 2가 만족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참일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조건의 두 번째 if문의 밑에 있는 갈로 사이에 있는 요 라인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다. 자, 그것도 아니었다. else이면은 뭐 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코드를 요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1도 아니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true가 안 나오고 또 두 번째 던진 질문에 대해서도 true가 안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하면 조건 위에서 물었던 두 가지 조건에서 둘 다 이제 참이 안 나올 경우, 즉 둘 다 거짓일 경우에 마지막에 있는 else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뭐 간단하죠. 예. 자, 그래서 뒤에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요. 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1번. 자, 요 printf문을 실행할 것인가? 또는 2번, 두 번째, 요 프린트문을 실행할 것인가?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싶다. 둘 다 할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싶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는 50대입니다를 출력하고 하나는 40대입니다를 출력을 하는 건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그래서 age가 50 이상인가를 질문을 던져서 이상이다 하면 50대입니다. 출력할 거고 선택돼서 그리고 끝납니다. 자,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else if에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대 이상인가를 묻습니다. 자, 이 두 번째 if문에서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이걸 만족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 if문을, 두 번째 if문을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age가 40 이상인가를 판단해요. 그러면은 만족한다 하면은 이제 40대입니다를 출력할 테고. 실수했네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3번, 1, 2, 3 중에 하나죠.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밑에 있는 걸 몰랐네요. 자,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질문을 한 번, 두 번을 던졌죠.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 즉, else이면은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구하기 전에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예제 코드에서는 위쪽에 메인 함수 이런 거는 일단 생략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까지는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정수, 즉 인테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럭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럭을 인테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럭이 이렇다고 하면은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그럭의 이름을, 즉 변수의 이름을 age라고 주어라. 그래서 이름이, 이 저장 공간의 이름이 age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뭡니까? age라는 변수에다가 45라는 정수값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5라는 값이, 정수값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뭐하느냐? 조건을 검사를 해요. age라는 이름의 그럭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냈어. 여기 지금 45가 이렇게 위쪽 라인에 의해서 45가 들어가 있을 텐데 요거를 끄집어내라 하는 거죠. 끄집어냈어. 그래서 끄집어내라.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요 자리에 45라는 값이 나오겠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 45가 50보다 크거나 같은가? 자, 결과가 뭘까요? 큽니까? 작습니까?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검사의 결과는 45가 50보다 큰가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되면 요 값은 크지 않다. 즉 false라는 값이 나옵니다. false. 거짓이 나오게 되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밑에 거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죠. 아니라고? 즉 else.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똑같이 age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저기 끄집어내면 45죠.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45가 돼요. 이 자리는 이제 45, 끄집어내면 45. 즉 45가 40보다 크거나 같은가? 뭔가요? 크거나 같죠? 크죠? 그래서 요 조건 검사의 결과는 true가 나올 겁니다. true. 참이 나옵니다. 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참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바로 밑에 있는 라인이 수행이 됩니다. 자, 2번 라인, 즉 printf에서 40대입니다를 출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이 나게 되죠. 밑에 거는 뭐 수행을 안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printf에서 40대입니다가 화면에 찍히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조건문인데요. 뭐 쉽죠.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주고 질문을 만족하면 할 거를 그 밑에 적어주고, 아니면은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else 하고 if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질문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if를 사용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나온 거 좀 다른 거 하나 보게 되면요. 요거 있죠? 자, 색깔이 안 칠해지는데. 자, 요거는 무엇인가 보면은 요거는 한 줄 내리는 문자예요. 한 줄. 그래서 우리가 커서를 그 다음 줄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다른 말로 우리가 계행 문자, 즉 행을 바꾸는다 해서 계행 문자라고 우리가 이런 용어를 써서 부르긴 하는데요. 요게 이제 계행 문자예요. 문자. 자, 이건 뭐냐? 우리 키보드에서 보게 되면은 키보드에서 그 백스페이스 키하고 엔터 키 사이에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키보드 키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위쪽에 이렇게 파이프라인 문자가 하나 보이고 이렇게 원 표시되어 있는 거. 자, 요겁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영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영문 키보드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영문 키보드를 보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래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슬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문 키보드에 누르게 되면 이런 표시가 안 나오게 되고 이런 표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역슬래시 n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한국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는 이렇게 원 표시가 나오게 되고 뭐 영문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책에 따라서는 때로는 역슬래시 n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이렇게 역슬래시 n이라는 문자를 만나게 되면 한 줄을 내리게 된다. 즉 행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커서가 그 다음 줄로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요. 뭐 잠깐 나온 김에 잠깐 보이길래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고 조건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if문에 대한 예제였습니다. 쉽죠? 자, 다음에는 이제 if문하고 역할은 비슷합니다. 역할은 비슷한데요. 역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 불을 켜고 끌 때 쓰는 그 스위치 맞죠? 이렇게 하면은 불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켜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겠죠. 또 그 말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같은 데 있는 거 이렇게 뭐 약풍 뭐 중간 바람 뭐 센 바람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거 역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이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위치문 한번 보면요. 자, 스위치문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그를 조건을 위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 뒤에 갈로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이 요거하고 같은 경우인가, 케이스는 어떠한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케이스 뒤에 있는 요거하고 같은 경우인가 또는 요거하고 같은 경우인가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케이스문에 해당됩니다. 케이스문.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 뒤에 갈로 사이에 있는 내용이 즉 조건 수식에 있는 내용이 A하고 같은가 또는 B하고 같은가 요거를 찾아서 해당하는 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밑에 있는 코드들을 수행해 나가는 게 스위치문의 동작입니다. 쉽죠? 자, 제일 밑에 있는 디폴트 이건 뭔가? 디폴트.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이 이거하고 같은가 해서 위에서부터 쭉 찾아 나올 텐데요. 자, 위에서 케이스라고 붙어 있는 경우를 다 찾아봤는데도 해당하는 게 없다 하면은, 즉, 이도 저도 아니다.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다 하면은, 나머지는 모두 그 위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에 있는 걸 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디폴트. 자, 그래서 케이스 뒤에 적는 부분은 뒤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있지만
자, 요 콜론을 적습니다. 세미콜론 아니에요. 콜론. 케이스 적고 뭐 적고 해당하는 값을 적고 콜론을 적습니다. 케이스 적고 그리고 뭐 적고 뒤에 콜론. 마지막에 디폴트는 그냥 디폴트 적고 역시 마지막에 콜론을 적는다. 세미콜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스위치문의 전체적인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스위치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은 조건의 수식이, 즉 이 내용이 요 값하고 같은가, 여기 있는 요 값하고 같은가, 즉 조건 수식이, 조건 수식이라고 해서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같은가, 여기 있는 요거 A하고 같은가, 같다면은 요 코드를 수행합니다. 요 케이스 밑에 있는 그 내용을 수행하고요. 자, 같지 않으면 그 다음 케이스를 다시 검사를 해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은 여기 와서 똑같이 합니다. 조건 수식이, 그럼 이번에는 여기 B하고 같은가를 봐요. B하고 같은가. 그래서 B하고 같은 경우인가 이런 이야기죠. 해당되면은 여기 있는 코드를 수행하겠고, 그것도 안 맞으면은 자, 케이스를 위해 A하고 같은가 B하고 같은가를 다 봤습니다. 자, 해당하는 케이스가 없으면은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거를 수행을 하게 되겠어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라인을 수행합니다. 이게 바로 스위치문이에요. 뭐 간단하죠. 그래서 if문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하는 용도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용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자, 스위치문은 하는 동작이, 자, 여기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 어느 케이스에 있는가하고 같은가를 일단 쭉 찾아요. 위에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나 여기에 해당되나 쭉 케이스 따라서 쭉 찾아서, 자, 해당하는 케이스가 딱 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출발점이에요. 자, 만약에 이 조건 수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B하고 같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요 케이스부터 시작이, 여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이 돼서 뭘 하느냐,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쭉 다 가면서 수행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자, 언제까지 하느냐, 브레이크라는 걸 만나게 되면, 우리 여기 브레이크 이런 게 보이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 해 나가던 거를 쭉 밑에 쭉 달아서 해 나가는 거를 멈춥니다. 자, 브레이크 하면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달릴 때 이렇게 정지시키기 위해서 발란 그 브레이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에서 해당하는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을 쭉 다 실행해 가요. 계속 실행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브레이크 없는 뭐 열차가 달리듯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막 질주를 하듯이 그렇게 쭉 밑에 있는 거 다 해나가요.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즉 브레이크라는 이런 문장이 나올 때까지 밑에 있는 걸 쭉 해갑니다. 이 말은 케이스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를 만약에 실수로라든지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밑에 있는 걸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이한 그런 동작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다는 거는 밑에 있는 코드를 다 해나가요. 다 수행합니다. 이 예에서 보면은, 자, 만약에 조건 수식이 B하고 같다고 판별되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거 수행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가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수행하고 밑에 내려가서 디폴트 있는 것까지 마저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수행해버려요.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딱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있죠. 자, 이런 브레이크가 있다 하면은,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어디로? 이 스위치문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어딘가요? 여기가 끝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이제 이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줘야지 이제 제동이 걸려서 스위치문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만약에 실수로 브레이크를 빼먹는다 하면은 그냥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밑에 걸 다 수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드시 브레이크를 넣어줘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브레이크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문장을 다 수행하라 하고 싶을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 케이스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반드시 브레이크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요거를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printf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을 하고자 합니다. 남성입니다라는 글자를 모니터에 출력하거나 또는 여성입니다를 모니터에 출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가지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캐릭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기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캐릭터,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러기다 하고, 이름을 어떻게 줬나요? 그러게 이름을, 즉 변수 이름을 젠드라고 이름을 줬죠. 젠드라는 이름의 그러기 하나 만들었어요. 이 그러기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러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젠드라는 이 변수, 즉 그러기 안에다가 대문자 M을 넣었습니다. 자, 우리 C코드에서 문자 한 문자를,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어딘가에 넣고 싶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한 글자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M을 어디에? 젠드라는 그릇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대문자 M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문자 M이라는 한 글자가 젠드라는 이름의 이 그릇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스위치문이 나와요. 스위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렇게 스위치문이 여기까지가 범위 아닌데요. 그래서 스위치하고 갈로 뒤에다가 젠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뭡니까? 젠드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즉 그럭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라 하는 거죠. 끄집어내라. 그래서 여기에 M이 이렇게 위에 라인에 의해서 들어가 있었으면 요게 이제 끄집어내집니다.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변수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럼 이 자리에는 결국 끄집어낸 내용 M이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케이스문을 위에서부터 쭉 찾아가면서 여기 있는 요거하고 같은가를 계속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M이, 여기 있는 M이, 젠더에 있는 내용이 같은가를 봐요. 뭐하고? 요거하고. 여기는 뭐 있나요? M 있죠. 그래서 M하고 M하고 같은가? 같습니까? 같지요. 그래서, 요 케이스에 해당되네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뭘 시작하느냐? 그 밑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수행을 해가요. 그래서 printf에서 남성입니다 해서 화면에다가 남성입니다는 한글 5글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브레이크를, 그 다음 라인 브레이크를 수행을 해요. 자, 그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스위치라는 이 범위 안을 벗어나게 돼요. 끝이 어딘가? 여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 이 밑으로. 그래서 그 밑에 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브레이크가 이 문장에서 없다고 했을 경우에, 자, 이게 없다고 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은, 자, 이게 없다고 봅시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젠드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게 대문자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 케이스를 비교합니다. M하고 같은가? 같죠? 오케이.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갈 거예요.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수행합니다. 1번 요거 수행하고 printf에서 남성입니다. 화면에 출력하고요. 자, 브레이크 없다고 가정하면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계속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케이스가 F인가 이거 자체는 검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요거를 또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코드의 내용이 이것도 하고 둘 다 하고자 한다면 의도적으로 여기 브레이크를 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자, 요것만 화면에 출력하는 요 코드만 실행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있는 거를 모두 다 수행해 버린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스문 안에는 대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끝에 케이스문 바로 밑에 실행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행할 코드를 쭉 적는데 코드 제일 마지막 라인에는 여러분이 의도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브레이크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브레이크를. 그래서 이 케이스 밑에도 브레이크를 넣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안 넣는다고 하면은 빼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항상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스위치문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f라는 방법으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C 언어에서 여러 개 중에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if 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스위치 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되면은 뭘 선택하든지 간에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편한 걸 선택하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if 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보면은 자, 위에는 똑같아요. 캐릭터 문자를 하나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젠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요. 자, 글자 한 글자,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둘러서 하고요. 대문자 m을 젠드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을 한 라인상에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f에서 해서 조건을 줍니다. 젠드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빼내서 그게 빼낸 내용이 대문자 m하고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f 문은 같은가. 젠드에 있는 내용을 꺼집어내서 그 내용이 대문자 m하고 같은가. 같으면 뭐 하느냐? print f 해서 남성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죠? 그죠? 남성입니다. 자,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else if 뭐 그대로 해볼게요. else if 그럼 두 번째 질문을 갑니다. 젠드에 있는 내용을 젠드라는 변수의 내용을 빼냈을 때 얘가 대문자 f하고 같은가를 비교하죠.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면은 printf에서 여성입니다 라고 하죠.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위치로 된 문장을 if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if문에 있는 거를 스위치문으로 바꾸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관련된 수식, 그렇죠? 앞에 변수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변수에 있는 내용 끄집어낸 거하고 비교할 거 대상하고를 같은 동일선상에 같은 데 쭉 같이 바로 다 펼쳐놓고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이제 if문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걸 따로 분리해 놓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에 적고 그리고 비교할 거는 케이스 뒤에다가 쭉 나열하는 거. 케이스 해서 뭐, 케이스 해서 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따로 분리해 놓는 게 바로 스위치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if문은 같이 이렇게 한 라인상에 바로 딱 직접 대놓고 딱 비교하는 거. 그래서 바로 직접 대놓고 바로 비교하는 거고, 스위치문으로 만약 바꾼다고 하면은 요거만 스위치 옆에 놓고 실제로 비교할 값은 케이스 밑에다가 케이스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형태. 이게 바로 이제 스위치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실제 동작은 뭐 똑같아요. 그래서 스위치문으로 된 거를 if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if문으로 된 거를 스위치문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뭘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몫은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주로 스위치문은 주로 언제 쓰느냐? 자, 이 코드를 딱 보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스위치문으로 해놓은 코드가 눈에 잘 들어오나요? 아니면 if문으로 만드는 게 눈에 잘 들어오나요? 보통 이제 이게 선택해야 될 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 케이스 뭐 해서 이게 딱딱 이렇게 딱 눈에 딱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쭉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선택할 게 많을 경우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해놓게 되면 앞에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그런 이제 시각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열할 게 많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위치문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향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다. 쉽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if문을 또는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 이게 여러분이 구상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순서로 딱 그려놨던 그거를 이제 C 코드로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즉 표현을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C 코드라는 C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다시 해볼 거예요. 그래서 C 언어 문법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된 순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뭐 하느냐? 젠드라는 변수에다가 대문자 m을 저장을 한다. 저장을 해놓고 젠드라는 그 변수에 저장된 내용을 빼서 그 대문자 m하고 같은가를 비교해보고요. 같으면은 남자입니다. 출력하고 같지 않으면은 여자입니다. 출력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감이 딱 오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문부터 한번 적어보죠. 메인 함수 void에서 이렇게 지금 void에서 메인 색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색깔을 잘 안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바꿔서 자, 메인 함수부터 적겠어요. 메인 함수 실행되고 나서 리턴 값은 없다 해서 void라고 앞에 리턴 타입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함수니까 괄호를 붙여줬고요. 이 메인 함수 실행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따로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괄호 사이 함수 뒤에 괄호 사이에도 이제 받을 값으로 void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메인 함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하느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가 대문자 m을 저장하라. 즉 집어넣어라. 대입하라. 자, 그러면 우리 담을 내용은 뭐냐면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럭에 담겨질 내용은, 즉 변수에 담겨질 내용은 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하나, 즉 캐릭터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듭니다. 변수 이름은 젠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젠드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뭐 하느냐? 젠드라는 이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라. 뭐를? 우측에 대입할 내용을 적어줍니다. 자,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요. 그래서 대문자 m을 젠드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선언된 변수 안에다가 실제로 값을 대입해서 집어넣는 거 두 문장을 이렇게 나눠도 되겠지만 또는 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줄에다 같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한 줄에 같이 변수 선언하고 바로 대입하는 것까지 한 줄에다가 바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뭐 똑같은 거니까 뭐 편한 대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드라는 문자를 하나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대문자 m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림으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젠드라는 그럭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대문자 m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비교를 하죠. 비교. 순서도에서 이렇게 삼각형되어 있는 거는 조건을 주고 조건을 제시해 주고 질문을 던지는 그걸 우리가 마름 모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던질 질문, 즉 조건의 내용은 젠드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빼내 봤을 때 그게 대문자 m하고 같은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if문으로 해보면 if 해서 젠드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내용을 빼내서 그게
대문자 m하고 같은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같다, 즉 이 검사 결과가 참이 나오게 되면, true가 나오게 되면 뭘 하느냐? 참이 나오게 되면은 남자입니다를 출력을 하라. 자, 화면에 출력하는 거는 뭡니까? 저희 남자입니다 출력하라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요거보다는 맞죠? 남자입니다라는 5글자를 출력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말고 이렇게 해주면 더 맞겠죠? 남자입니다 출력하라. 자, 화면에 출력하는 거 뭡니까? C 언어에서는 printf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그 printf 괄호 사이에다가 출력할 내용을 쌍따옴편에다가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남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else.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뭐 else if에서 뭐 다시 질문을 던져도 되는데 이 순서도에서는 이제 질문 하나 던져가지고 아니다 하면 바로 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나만 딱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즉 else이면은 하고 이제 else 밑에다가 바로 여자입니다를 출력하기 위해서 printf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메인 함수 실행 끝나고 나서 return 타입이 void니까 결과 보고 안 해야 된다 해서 return 뭐 제로 이런 거는 따로 안 적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구상한 생각을 즉 젠더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게 남자이면은 남자입니다, 여자이면 여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하고 싶은 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겠다 하면서 순서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딱 꾸며놓고 정리해놓고 그거를 C 코드로 그대로 옮긴 거죠. 쉽죠? 자,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역시 if문을 사용하는 건데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나이를 가지고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은 30세 이상입니다. 아니면 30대 미만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앞에 이제 하고 좀 다르게 순서도에 바로 내라는 걸 yes 안 하고 no라고 해놨죠. 자, 우리 혹시나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데서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항상 yes로 나온다. 보통 그렇게 많이 적긴 하는데 그게 순서도에 이렇게 표시를 뭐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내려오는 yes가 아니죠. 그래서 no 상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라고 no라고 따로 표시해놨죠. 여기는 yes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뭐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e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3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라,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3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age라는 변수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인테저 타입으로 우리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30을 집어넣어 놓고 그 age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봤을 때 그게 이 조건에 해당되는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따져봅니다. 만족되게 되면은 yes이면은 30살 이상입니다를 출력해주고 만족하지 않으면은 30살 미만입니다를 출력해주는 이런 코드예요. 자, 뭐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메인 함수를 이렇게 적고요. 메인 함수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른 정보는 필요 없다. 그래서 void. 메인 함수 실행되고 나서 결과는 뭐 따로 보고하지 않겠다. void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대괄호부터 시작해서 대괄호를 닫히는 여기까지 끝이 나게 된다. 자, 첫 번째 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즉 인테저 타입으로 age라는 이름의 그럭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거죠.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럭이 만들어지면서 그럭의 이름은 age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하느냐? 대입을 합니다. 뭐를? 30이라는 정수값을 하나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30이라는 값이 딱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죠.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if 조건이 들어갑니다. if 뭐 하느냐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printf 밑에부터 먼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30살 이상입니다. printf로 이렇게 출력하든지 요걸 이렇게 30살 이상이면 출력하든지 또는 printf
30살 미만입니다. 를 출력하든지 이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주고 거기에 대답하는 걸 봐가면서 이걸 할지 선택해내는 그런 내용이죠. if에서 뒤에 적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age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빼내서, 즉 age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빼내서, 자, 이 빼낸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지난 2강에 이야기했던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수차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혹시 빼낸다는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2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ge가 age에 있는 값을 빼내서 그게 크거나 같은가, 뭐보다 30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가, 즉 age에 들어있는 내용이 30 이상인가 그 의미죠. 30 이상이면은 뭐 한다고요? yes이면은 30살 이상입니다를 주입니다. 그럼 요걸 출력하겠죠. 자, 만약에 아니면은, 즉 아니면 no이면은 30살 미만입니다를 출력합니다. no인 거 else 붙입니다. 아니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즉 아니면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요거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쉽죠? 쉽습니다. 그래서 있는 순서대로 표현된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제 C 문법에 맞춰서 그대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뭐 내용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C 언어로 많이 사용해 보지 않게 되면은 뭐 처음에는 이해는 되지만 실제 하라고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방법은 뭔가? 반복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해질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흡수가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득화된다, 체화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체화되는 데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4-5번 정도 반복을 해보시게 되면은, 물론 반복하실 때 생각을 하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이렇게 체화되는 게 좀 더 반복을 해야지 되니까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녹아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에 또 if문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자, 이중 if문 했습니다. 이중 if. 이중 뭐 더블 더블. 뭐 다른 게 아니고 if문 2번 썼다는 거죠. 즉 질문을 2번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이중 if문 했지만 그냥 질문 2번 던졌다. 그래서 if문 2번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보면은 자, age라는 변수에다가 30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저장된 age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봤을 때 30 이상인가 체크를 합니다. 30 이상이면은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던져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0 이상인가를 질문을 해봐요. 40 이상이다 하면은 40살 이상입니다를 출력해주고 화면에 printf에서 자, 40살 이상이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일단 30살 이상은 통과를 했으니까 30살 이상 40살 미만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아예 뭐 30살 이상도 안 됐다면 30살 미만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printf문을 가지고 출력할 내용이 요거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을 하고자 해요. 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질문을 몇 번 던지면 된다고요? 그보다 한 번 적은 2번을 던져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if문을 2번을 사용하게 되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메인, 자, void, return 값은 없다. 그리고 메인 함수, C 언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함수,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는 따로 필요 없다. 그래서 void라고 갈로 사이에다가 적어줬고요.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앞에 1강에서 얘기할 때 전처리에 해당하는 샵, 뭐 include 이런 거는 적어주는 거는 일단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제 적으면 돼. 우리가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하고 메인 함수부터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적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즉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인테저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 이름을 age라고 줬습니다. 변수 선언했죠. 만들었고요. 만든 여기에다가 바로 내용을 집어넣겠습니다. 대입을 해요. 우측의 거를 좌측에 있는 변수에다가 거럭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저장할 내용은 30이라는 정수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age라는 age 거럭에 30이라는 정수값이 이렇게 딱 저장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첫 번째 if문 질문이 나와요. if에서 age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냈을 때 그게 그 내용이 30보다 크거나 같은가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크거나 같다 했을 때 크거나 같으면은 오케이 yes 하게 되면 뭐 하느냐? 바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래서 if를 이 안에다가 다시 넣어줘. if에서 두 번째 질문. 자, 요건 약간 들여서기였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연이어서 쭉 가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이 앞에 적어주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바로 딱 안 들어오니까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면은 다음 또 질문을 던진다 해서 약간 안으로 들여서기를 살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딩 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보기가 코드를 보기 좀 편하니까 살짝 들여서기 해서 했습니다. 물론 뭐 앞쪽으로 내거나 해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age가 그렇다면은 40 이상인가? 자, 일단 30 이상인 건 통과했고 그러면 이제 40 이상인 건 안 물어보는 거죠. 40 이상인가 물어봤을 때 yes 하게 되면 뭐합니까? printf에서 40살 이상입니다를 출력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printf에서 40살 이상입니다 라고 모니터 화면에 출력을 할 테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no이면은 뭐 하느냐? 30살 이상, 40살 미만입니다. 그래서 else. 자, else는 요 if문에 해당하는 else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야기죠. 그래서 print f 해서 30살 이상, 40살 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출력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첫 번째 if문 조건.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만족했을 경우에는 이 안으로 와서 이 질문 하나 더 던지면서 뭐 이런 걸 했는데요. 이거를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맞춰서 이제 else 적습니다. else. 자, 이 조건을 첫 번째 질문 자체를 이제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즉 else이면은 뭐 하는가? else이면은 30살 미만입니다를 화면에 출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print f 30살 미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여기서 살짝 이제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if, else, if 두 개, else 두 개 나왔어요. 자, 요 짝을 잘 봐야 됩니다. 짝을. 자, 요 else는 어디에? 요 if에 해당하는 else입니다. 요게 하나의 짝이고요. 그렇죠? 자, 요 else는 요 if에 대한 짝입니다. 요게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면 그 밑에 거를 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만족했을 경우에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죠. 이 부분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겠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즉, 이거를 만족하지 않게 되면 바로 else로 내려와서 printf에서 30살 미만입니다. 이거를 출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짝을 잘 봐야 되겠죠. 이 짝을 이제 바로 잘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들여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여기에 짝이구나, 요거는 여기에 짝이구나, 바로 나오겠죠. 이게 아니고, 이 앞으로
이 줄에 같이 쭉 쓰게 되면은 이제 물론 따져보면 되겠지만 이런 게 많을 경우에는 이제 또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짝을 맞추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좀 확연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조금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좋다. 이 코딩에 추천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앞에 이제 if문을 2번 적거나 뭐 1번 적거나 뭐 100번 적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만 바짝 차리고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익숙하니까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처음 보는 것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는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몇 주 지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했더라 뭐 이렇게 좀 이제 헷갈리거나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해는 했지만 여러분 몸 안에 완전히 이렇게 체득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한번 배우고 나서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녹아 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if문 대신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라낼 거는 이제 3가지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정리해서 순서대로 표현했다면 요거는 이제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선택할 거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3가지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번에는 if문 대신 스위치문을 써보자. 자, 그래서 할 거는 A임이라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B임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거나 C임. 셋 중에 하나를 출력하죠. 즉 printf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A임 또는 B임 또는 C임 셋 중에 하나를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기위해서 grad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하나 입력을 받아요. 자,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입력한 내용을 사용자 입력을 받는 키보드로부터 뭔가 값을 입력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어떤 값을 하나 입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내용을 grade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둬라는 거죠. grade에 저장을 해둬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rade에 있는 내용이 A인가, B인가, C인가. 즉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즉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C를 따져가지고 해당하는 거를 출력을 해주는 게 이제 요 마지막 이제 예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잠시 뜸을 살짝 들였죠. 뭘까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자, 생각나십니까? 1강에서 잠깐 나왔었어요. 자, 받는 방법. 모니터 화면에다가 우리가 뭔가 출력할 때는 printf라는 함수를 썼죠. 자, 키보드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떤 실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어떤 값을 프로그램 안으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C에서는 어떤 함수를 쓰면 되는가? 생각나십니까? 뭐였죠? scanf였죠. scanf 함수를 쓰게 되면은 사용자가 키보드에 있어 입력한 값을 프로그램 코드 안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scanf를 써서 사용자 입력을 받으면 되겠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뜸을 들 이유는 scanf를 생각하실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의미였는데요. 자, 사용자 입력, 요거는 키보드로 입력받는다. 키보드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는다. 직접 입력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받아서 어디에 grade라는 변수에다 그냥 담아두는 거예요. 자, scanf를 쓰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1강 했던 거를 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void
자, 메인 함수 실행되고 나서 결과값 리턴 안 한다 하고요. 메인 함수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는 따로 없다. 그래서 void.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메인 함수 시작과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일단은 grad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거는 사용자가 뭔가 입력한 값을 받아들이기 위한 용도죠. 그래서 사용자가 뭘 입력하냐 하면 문자열을 입력할게요. A나 B나 C 이런 대문자 한 글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를 받아서 입력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럼 문자, 캐릭터죠. 캐릭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을 grade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grade라는 그럭을 하나 만들고, 요 grade라는 그럭에는 캐릭터 타입, 즉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럭입니다. 이름이 grade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 grade의 값을 넣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 같으면은 아이고 이게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깜짝 놀랐네요. 땡기니까 이제 갑자기 다른 메뉴가 나왔어. 자, grade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값을 넣을 때 예전에 보게 되면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대인문을 써서 뭔가를 바로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직접 코드 안에서 뭔가를 집어넣을 내용을 해서 얘를 바로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이번엔 코드 안에서 직접 이렇게 이 grade라는 변수에다 넣을 값을 바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저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내용을 grade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밑에 한번 적어보면요. 자,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한 내용, 이거를 어디에다가 grade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거죠.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요. 그래서 grade라는 변수를 이렇게 이거 뭐죠? grade라는 변수를 아이고, 이게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아이고 불편해라. 자, 제가 뭐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지금 메뉴판이 저쪽으로 가버려서 좀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는데요. 뭐 그냥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grade라는 변수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grade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해야 될 거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한 내용, 그거를 grade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생각해보면 scanf라는 함수를 써서 scanf 하면 키보드로부터 뭔가 입력을 받죠. 받아서 그 내용을 살짝 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변경할 건가? 서식을 지정합니다. % 해서 자, 글자 형태로 하면은 C입니다. 맞죠? 자, 우리가 앞에 1강할 때 서식 문자에서 표가 이렇게 쭉 나왔었죠.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뭐 %C 형태로 뭡니까? 캐릭터 형태로 문자 형태로 변형을 한 후에 그 이야기죠. 변형을 한 후에 많은가 어디다 저장하라는 것은 뒤에 쉼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grade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하는 건데, 이때 scanf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다가 항상 이렇게 and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grade라는 변수에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적게 됩니다. grade. 자, 이게 왜 이렇게 적느냐? 자, 이거 없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없이 해버리면은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해보면은 이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grade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 이렇게 돼버리죠. 내용
내용 이렇게 해버리면 잠시만요. 메뉴판이 사라져서 지금 좀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했다 하면 뭡니까? 그레이드란 변수의 내용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레이드라는 이름의 변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요. 앞에다가 변수란 걸 뭔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scanf에서는 반드시 변수 이름 앞에다가 and 표시를 반드시 해줍니다. 자, 다시 보면은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문자 형태로 변형을 한 후에 어디에다가 뒤에 쉼표 뒤에 해놓은 요 그레이드란 이름을 가진 변수, 즉 여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키보드에 사용해서 입력한 내용을 그레이드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하는 걸 scanf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기억나시죠? 자, 요거를 이제 요 지우고 약간 위쪽에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우고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적을 거예요. 자, 색깔을 껐어. scanf 키보드로부터 값을 하나 입력받아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라. 어디에 엔드가 이 표시인가요? 이 표시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엔드가. 자, 어쨌든 키보드에 잠깐 보면은 이 표시는 이 표시. 제가 순간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 표시 맞아요. 이 표시. 자, 엔드 어디에 집어넣어라? 그레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자, 집어넣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앞에 상단편에다가 표시를 해주죠. %C 형태로 서식을 바꿔서, 자, 문자 형태로 바꿔서 그레이드란 이름의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키보드에서 우리가 A 입력하게 되면 요 그레이드란 이름의 변수에 A가 속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B 하면은 B라는 게 속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 입력받아서 변수에 넣는 거, scanf를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문을 사용합니다. 스위치문. 그래서 스위치라고 하고요. 자, 그레이드에 비해서 키보드에 입력한 변수의 값이 그걸 끄집어내 봤을 때 그레이드에 있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인가? 대문자 A인가? A인 경우에서 케이스 A. 요 내용이 요거하고 같은가 그 이야기죠. 뒤에 콜론을 찍어줍니다. 세미콜론 아니라고 했어요. 콜론. 자, 두 번째 경우는 케이스. 요 내용이 그레이드에 있는 내용이 B라는 대문자 B하고 같은가. 여기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케이스 대문자 C에 해당되는가. 그렇죠? 이렇게. 자, A와 같은가, B와 같은가, C와 같은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자, 이래놓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스위치문의 전체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A인 경우는 뭐 하라고요? A인 경우, 케이스 A인 경우에는 A임을 화면에 출력하라. 그래서 여기도 printf 합니다. 그렇죠? 뭐 이 뒤에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이제 근데 밑에 적긴 하는데, 자, 뭐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 좀 적어 볼게요. printf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콜론 뒤에다가 그냥 적어주면 돼요. printf에서 A임 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자, B일 경우에는 B임이라고 출력. printf에서 B임. 자, C인 경우는 뭐 똑같이 printf에서 C임이라고 출력을 하면 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 끝났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케이스문은 해당하는 조건을 위에서부터 쭉 맞는 케이스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밑으로 브레이크가 없으면 쭉 계속 달려버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나 이거 하나만 하고 싶으면은 각 케이스마다 밑에다가 브레이크를 항상
빠짐없이 넣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라인에 브레이크. 이게 중요하죠. 브레이크. 그럼 A임이라는 걸 화면에 찍고 나서 바로 브레이크에서 이 스위치 문 자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 여기 스위치 문 갈로를 안 했군요. 제가 스위치 문 갈로 색깔을 좀 구분을 해 볼게요. 스위치 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디서부터 여기도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 앞에까지. 그렇죠? 메인 함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위치 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시작과 끝을 막아줬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넣어줘. 브레이크.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에서 그레이드에 있는 내용이 A하고 같으면은 printf 해서 A임이라는 화면 출력하고 브레이크에서 이 블락을 스위치 블락 자체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찍고 나서 바로 끝나죠. 끝납니다. 자, 이게 해당되지 않게 되면 키보드에서 A, 대문자 A를 입력 안 했으면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 값이 만약에 B다. 그럼 이 B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레이드에 있는 내용을 빼봤을 때 그게 A인가 봤을 때 아니면 그 다음 케이스를 봅니다. 그래서 B인가 봤을 때 B가 들어가 있으면 B다. 여기 해당되겠죠. 그럼 printf에서 B임을 찍고 나서 B일 경우에 B임을 찍고 나서 바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순서대에 따라서 보면은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케이스도 밑에다가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사실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제 뭐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사실 브레이크를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뭐 일반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다 넣어줬습니다. 밑에도 브레이크를 넣어줬어요. 자, 요게 바로 요 순서들을 스위치문으로 바꿔본 거예요. 뭐 다른 건 없고 이제 스위치는 조건하고 거기에 같은가 하는 그 비교할 내용을 케이스 뭐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해당하는 케이스를 위에서부터 쭉 찾아가서 해당하는 케이스가 딱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거침없이 달려버려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이 케이스문을 밑에 걸 다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없으면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적절한 곳에다가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그걸 이제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1강에서 잠깐 나왔던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변수에 집어넣는 방법. 또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선택을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시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었죠. if라는 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switch라는 걸 사용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 동작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if문을 switch문으로 바꿀 수 있고 switch문을 if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살짝 다를 뿐이지 뭘 사용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한 조건문 어떻게 하시라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한 3-4번 정도 반복을 해보시면은 기억에 오래 남고, 다음에 쓰려고 사용하려고 했을 때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한 3-4번 정도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반복하는 거, 프로그램에서 반복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